안녕하세요. 포유 한율연구소입니다. 그저께 피치사, 그러니까 신용평가회사인데, 여기서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에서 한 단계 내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산시장 전반에 영향을 주었는데,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2% 이상 빠졌고, 그나마 다우존스는 선방을 했죠. 어, 상대적으로 이제 아주 우량 기업들의 모임이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이러더라도 부정적 영향이 작지요. 대신에 이제 금리가 많이 오르면 불리한 나스닥 쪽에 이제 부정적 영향이 크고요. 그래서 간밤에도 그 신용 등급 강등에 따라서 국채 가격이 하락, 그러니까 금리는 상승했죠. 그러면서 시장 금리도 같이 상승했다고 봐야 되니까 결국은 이제 자산시장 전체가 영향을 받았는데 재미있는 것은 미국 달러 가치는 오히려 상승을 했어요. 국가 등급을 하향 조정했는데 특히 호주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졌고 우리나라 원화 가치도 14원 정도니까 1% 이상 떨어졌죠. 그러니까 외환 쪽에서는 오히려 미국 달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금리는 미국 금리가 오르면 다른 나라 금리도 오르겠죠. 그런 측면에서 또 뭐 미국만 금리 오르는 건 아니다. 부정적인 영향은 미국보다 한국 등이 크겠죠. 왜냐면 금리 오르면 결국은 그 변동금리 국가니까 금리 오르면 대출 고객이 힘들 거고 부동산 시장도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한국이 더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통화 가치가 더 떨어지는 현상,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유가는 안정되었어요. 이것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미국 그 자산 시장에 영향을 줌으로써 석유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한국 등 다른 나라도 경기가 어려워지면 또 유가 석유 수요가 줄어드니까 유가 안정 요인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시사점이 많죠. 이게 뭐 금값도 뭐 하락을 했어요. 금리가 오르니까 금도 뭐 하락할 거고 뭐 가상자산 가격도 같이 하락하지 않았나 싶어요.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올인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정부도 부동산 경기 살리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이런 악재 하나 터져버리니까 뭐 의미가 없죠. 그래서 지난번 6월 4일경에 이제 한 12명하고 대화하는 시간 가지면서 제가 한국 부동산 정부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 있기에 제가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 외부 환경이 받쳐줘야 된다라는 답변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미국 신용 등급을 내려버리니까 그리고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시장금리 상승하면 한국도 시장금리 상승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도 또 떠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부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외부 환경도 함께 고려해 가지고 부동산 정책도 내놔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국제 유동성이 미국으로 이동할까 아니면 유출할까? 신용 등급이 떨어졌으니까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미국에서 돈이 빠져나오겠죠. 또 미국 금리도 오르고 이래야 되는데 뭐 금리 오르니까 미국만 오르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도 오르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세무지요. 그러니까 신용 등급 강등으로 미국 금리만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다른 나라도 부채가 많거든요. 뭐 일본도 많고 유럽도 많고 한국은 이제 가계부채가 많으니까 결국 자산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면이 크지요. 왜냐면 국가는 투자를 안 하는데 즉 자산시장 뭐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 안 하잖아요, 국가는. 그런데 가계는 부채가 많으면 그 부동산 투자한 데서 손실 발생, 그 다음에 주식 투자에서 손실 발생, 기업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충격이 더 크다. 그래서 한국 원화 가치와 빚이 많은 호주 통화 가치가 많이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대응을 잘해야 되는데, 물론 미국 증시는 조정 폭이 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 이런 악재가 쏟아져가지고 조정을 받으니까 그저 많이 조정을 받아봐야 한 7% 안팎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증시 투자자들은 기회가 되겠죠. 워낙 가치도 떨어지고 하니까 기존 투자자들은 문제없을 거고, 워낙 가치 하락이 좋겠죠. 기존 투자자들은 환차익이 생기니까요. 그 다음에 기존에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돈으로 미국 주가 조정받으면 다시 매수하더라도 미국 쪽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근데 다른 나라는 상대적으로 그 자산 시장별로 영향이 희비가 많이 엇갈릴 것 같아요. 주식 시장도 이제 부동산 관련 주식은 또 상대적으로 좋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안 되면 또 우리 국내 자동차 시장도 또 어렵겠죠. 외국 자동차 시장 모르겠는데 수출 비중이 높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은 아무래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거예요. 여하튼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 조치가 1차적으로는 미국에 영향을 주지만은 단기적으로 보면 미국의 영향이 클 수 있다. 그렇지만은 좀 중기적으로 본다면 미국보다 미국 외 국가의 부정적 영향이 클 수 있다. 그래서 국제 유동성이 국가별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은 미국으로 들어가는 돈도 적지 않을 것 같다. 물론 빠져나가는 돈도 있겠죠. 일본계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엔화가 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산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해가지고 위험 관리를 한다면 오히려 엔화 가치에는 영향이 크지 않겠죠.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밤에도 엔화 가치는 거의 보합 정도, 바로 전날과 비교하면 오히려 엔화 가치가 조금 올란 정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여하튼 이것이 여러 가지 사람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 달리 나올 거라고 보는데 시장별로도 대응 전략이 달라야 되겠죠. 어저께 제가 이제 그 음성 제거해가지고, 그러니까 소리를 제거해가지고 화폐 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느냐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거기도 결국은 화폐 가치는 화폐 이동과도 관련되어 있고, 또 한국과의 통화 가치는 또 미국 달러와 연동될 수밖에 없고, 또 금리와 연동될 수밖에 없고, 물가와 연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제 여러분들한테 소리 없이 제공한 정보와 같이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번 국가신용 등급에 따른 자산시장 대응 전략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